아유 추워요. 그래도 야 어제보다는 좀 따뜻한 것 같지 않니? 얘들아 이 뭐지? 이 상가에도 볕이 드나봐 점점 가게들이 막 늘어나고 있어요. 아직 2명 안 왔지? 안 왔지만 뭐 알아서 열고 들어오겠죠? 닫아놓으면? 왔네 준서. 하이. 하이. 준서 왔는데? 들어오세요. 그 친구. 한번 TV처럼 실수했어. 와 모자랐죠. 왜? 와 쟤랑 옆에서인데. 뭐라고? 뭐라는 거야? 자 여러분 그러면 어제 이야기한 대로 오늘은 O2를 좀 같이 보도록 하겠어요. 다 왔네. 자 훌륭해요. 야 떠들지 말고 O2를. 뭐야 이거? 갑자기 이게 왜 튀어나오지? 자 O2 펴보세요. 우리 지난번에 어디까지 같이 풀었었니? 같이 풀었던 데가 원래 목표는 이제 숙제로 풀어오고 그 다음에 모르는 거 질문하고 그런 게 이제 원래 이 목표였지만 사실은 그렇게 못하고 있죠. 못하고 있으니까 어쩔 수 없죠 뭐. 자 보면 내 기억에 의하면 분명히 37페이지까지 했었던 것 같아. 맞지? 아마 그럴 거야. 내가 37페이지에 있는 문제까지 설명했던 기억이 나거든. 그래서 넘어가서 그 다음부터 그럼 같이 보도록 하죠. 왜? 37페이지 안 했어? 했죠? 분명히 했던 기억이 나는데 이거 리튬으로 자르는 거 이런 거 얘기했는데? 했어요? 답이 안 적혀 있는데. 나도 이번에 어제 풀었는데 이거. 안 했다고? 27쪽까지밖에 안 했어? 이상하다. 나 37쪽까지밖에. 알았어요. 알겠어요. 야 떠들지 말고. 뭘 자꾸 모자라. 자 알았어. 27페이지까지밖에 안 했대. 알겠어요. 그럼 거기에서 이어서 하면 되죠 뭐. 11초까지 했대요. 나 뭐 어쩌라고. 그래요. 31페이지까지 했어? 오케이. 그러면 34페이지부터 하면 되겠네. 그쵸? Let's deal. 고고. 자 시작해 보도록 하죠. 일단 오늘은 40분 수업을 하고 조금 쉬었다가 할 건데 40분 동안에 최대한 열심히 달려가지고 어디까지 하는 게 목표냐 하면 45페이지까지 일단 40분 내에 주파하는 게 목표고요. 그 다음에 이어가지고 뒷시간에 문제 계속 풀 거야. 계속 풀어가지고 우리 수업시간 나간 데까지 따라갈 수 있도록 열심히 해보도록 하자고요. 자 34페이지 1번 채점들 다 안 했지? 이건 뭐 채점도 하나도 아니고 알았어요. 자 같이 봐요. 원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현재까지 약 110여 종류가 발견되었다 라고 했죠. 그래 왜 이렇게 애매하게 110여 종류 이렇게 얘기하냐. 113종일 수도 있고 118종도 있을 수 있고 그런데 얘네들이 어차피 다 실험실에서만 존재하는 녀석들이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고. 그래서 그냥 110여 종류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해요. 이번에 원소의 종류는 물질의 종류에 비해 적다. 엄청 적죠. 그렇죠. 물질은 엄청나게 많아. 수억 가지, 수십억까지는 좀 오버구나. 수억 가지 이렇게 될 수 있는데 사실 원소의 종류는 110여 가지밖에 안 되니까 훨씬 적은 거죠. 그다음에 3번에 더 이상 다른 성분으로 분해되지 않는다. 맞고 물질을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성분이라는 말도 맞고 그런데 종류가 서로 다른 원소들의 화학 결합을 통해서만 물질을 구성할 수 있다라는 말은 왠지 만자가 들어가면서 되게 느낌이 안 좋아. 느낌이 안 좋은데 이런 예를 들어볼 수가 있어요. 산소죠. 산소예요. 산소인데 산소가 2개가 붙으면 그걸 보고 산소 기체, 산소 분자라고 이렇게 부르지. 산소 분자라고 부르는데 그럼 이거는 뭐라고 불러요? 오존. 그렇지. 오존층이라고 부르지 않고 오존이라고 불러요. 보면 산소라는 한 가지 물질도 2개가 붙어있냐 3개가 붙어있냐에 따라서 서로 다른 물질이 될 수 있다고. 그렇기 때문에 5번과 같은 말은 틀린 말이죠. 종류가 서로 같은 원소들의 결합을 통해서도 물질을 구성할 수 있기 때문에 답이 5번이 됩니다. 다음 2번에 염화수소, 물, 암모니아의 분자 모형이다. 각 물질을 이루는 공통적인 원소. 자, 거기 다 공통으로 들어있는 원소는 뭐예요? 수소가 들어있죠. 그 다음에 각 물질이 서로 다른 물질인 까닭을 원소로 언급하여 서술하시오라는데 수소를 모두 공통으로 갖고 있긴 하지만 염소라든지 음메, 염소라든지 산소라든지 질소라든지 이런 것들이 추가로 들어가 있어서 물질이 성질이 각자 달라진다. 뭐 그런 식으로 적어주면 될 것이에요. 왜 이렇게 책이 깨끗하죠? 다른 친구 다 풀어오긴 풀어왔네. 지연이 빼고. 자 3번 주기율의 발견과 관련된 과학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데베라이너, 멘델레예프, 모즐리 이렇게 3명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혹시 앞에서 얘기할 때 기억나니? 그 29페이지를 잠깐 보면 29페이지에서 정확히 28페이지죠. 28페이지에서 데베라이너, 멘델레예프, 모즐리 해가지고 중간에 표가 하나 나와. 표가 나오고 이 양반들이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시대 순으로 따지면 데베라이너하고 멘델레예프가 더 앞 사람이고 모즐리가 더 나중 사람이거든. 그래서 앞 사람들은 뭘 기준으로 얘기를 했냐면 원자량을 기준으로 배열을 했고 뒤에는 원자 번호를 기준으로 배열했다. 그게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이야. 그거를 일단 마음에 갖고 다시 3번으로 돌아옵니다. 자, 기억. 데베라이너는 화학적 성질이 비슷한 세 쌍의 원소 사이의 관계를 알아내었다. 이 양반이 제일 먼저지. 그래서 3개씩 리튬, 나트륨, 칼륨 비슷해 라는 뭐 그런 거를 발견을 했다는 것이야. 그래서 기억은 맞고 니은에 멘델레예프라는 양반도 아직 옛날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63종의 원소들을 원자 번호 순으로 배열하였다라고 얘기를 해놨단 말이야. 요게 틀린 거야. 왜? 앞에서 두 명은 원자량을 기준으로 배열을 했기 때문에 그 원자 번호다라고 써놓은 부분이 틀렸어요. 그다음에 디귿. 모즐리는 원소들의 주기적 성질이 원자 번호와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내었다. 그렇죠. 모즐리 아저씨가 그걸 알아냈다 그래요. 그래서 기억 디귿 2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현대의 주기율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얼쑤절쑤한데. 자, 1에서 18 주기, 1에서 7족으로 이루어져 있다? 아니에요. 그렇죠? 1에서 7 주기, 그리고 1에서 18 족으로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1번 틀렸고. 가로줄을 족이라 하고 세로줄을 주기라 한다? 반대로 써놨죠. 가로줄이 주기, 세로줄이 족이에요. 알겠어요? 네, 세진. 자, 3번. 같은 주기 원소들은 화학적 성질이 비슷하다가 아니라 같은 족에 있는 녀석들이 화학적 성질이 비슷한 거죠. 그 다음에 왼쪽 부분에는 대체로 비금속 원소가 위치한다고 그랬는데 아니지. 비금속 원소는 대부분 오른쪽에 배치돼 있죠. 그대들이 보기에는 이쪽이죠. 오른쪽에. 자, 배치가 돼 있어요. 다음 5번에 원자 번호가 증가하는 순으로 원소가 배열되어 있다. 이거는 맞네요. 그렇죠. 원자 번호를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기에 가끔 원자량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막 이런 식으로 써 있으면 그건 틀린 말이 되는 거야. 지금 주기율표는 원자 번호 순서입니다. 답은 5번이고요. 5번의 답은 뭘까요? 3번. 좋아요. 다음 6번. 해설 따위는 하지 않습니다. 자, 6번에 2번이 되죠. 얘 같은 경우에 일단 어떤 기준으로 나눈 걸까? 주기율표를. 비금속. 그렇지. 그래서 1번이라고 돼 있는 그 로마자 1번이 금속, 로마자 2번이 비금속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은데 꼭 그렇지는 않고 사실 2번 중에도 14족 뭐 이쪽 아니야. 그래. 2번이 비금속, 1번이 금속이에요. 네. 더 이상 길게 설명하지 않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영역 1에 속하는 원소, 즉 금속 원소들은 실온에서 대부분 고체 상태이다. 요것만 맞는 말이 되는 거죠. 다음에 7번은 몇 번일까요? 4번. 훌륭해요. 4번이죠. 7번은 4번. 이렇게 설명하는 게 더 나은 것 같아. 하나하나 보는 것보다도. 그렇지 않니? 자, 8번. 원소들의 주기성인데 리튬, 나트륨, 칼륨, 루비디움 다 무슨 애들이니? 알칼리 1족 애들이죠. 그래서 답은 1번. 할로젠은 17족이야. 18족 아니고 17족. 18족은 뭔데? 비활성. 그래요. 다들 되게 분명히 불활성 기체라고도 얘기한다 그랬는데 왜 다 비활성 기체라고 얘기를 하나 몰라. 자, 어쨌든 그래요. 그래서 나머지는 다 맞는 얘기고 9번은 몇 가지 금속의 성질을 알아보는 실험이래요. 그러면 얘네들에 있는 칼륨, 나트륨, 리튬이 다 어떤 종류죠? 어떤 건? 그렇죠. 알칼리 금속이죠. 그래서 답은 몇 번? 4번. 그렇게 되죠. 4번인데 얘가 니은을 잠깐 보면 가와 나는 변화 없습니다 라고 했는데 사실 이 알칼리 금속이라는 이름이 왜 붙었는지를 보면 물이랑 반응하면 그 남은 결과물의 수용액이 염기성이라서 알칼리 금속이라고 이름을 붙였다 그랬잖아. 따라서 가, 나에도 똑같이 무색이 붉은색으로 변한다라는 그 내용이 들어가 줘야 될 거예요. 자, 10번에 그림 표면이 검게 변한 리튬 조각을 칼로 자르는 모습이래요. 칼로 잘랐을 때 단면의 모습은 어땠을까? 일단 단면의 모습은 그렇죠. 본 적은 없지만 광택이 난다고 배웠죠. 금속처럼 광택이 나요. 광택이 나다가 조금만 둬도 금방 옆에 있는 것처럼 시커멓게 이렇게 변하게 되는데 그거는 산소와 결합해서 산화되어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죠. 11번 할로젠에 대한 설명. 할로젠이면 17족이겠죠? 17족이고 보통 이원자 분자. 거기 나오는 이원자 분자라는 게 뭐냐 하면은 이런 걸 얘기를 하는 거야. F2, Cl2, O2 이런 것처럼 원자 두 개가 하나의 분자를 이루고 있는 것을 이원자 분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다음. 그래서 답은 몇 번일까요? 3번. 그렇죠. 산소랑 잘 반응하는 거는 할로젠이 아니라 알칼리 금속 쪽이었죠. 다음에 12번에 주기율표의 일부를 나타낸 것이래요. 자, A에서 E 중 다음과 같은 특성이 있는 원소는 일단 비금속 원소다 라고 했으니까 D는 아닐 거고, 그렇죠? A, B, C, E 중에 하나일 거고, 그 다음에 금속과 잘 반응한다 라는 말로 봐서 할로젠 원소일 가능성이 높겠어. 거기다가 추가로 황록색을 띠는 기체다 라고 하면 황록색은 어떤 거? 요거죠, 요거. Cl2. Cl2가 황록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Cl에 해당하는 거는 5번 E를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자, 13번은 몇 번일까요? 지연? 3번 맞나요? 아직 문제도 안 읽어봤는데 갑자기? 자, 할로겐의 성질을 나타낸 거라고 하는데, 기억, 가에서는 수소와의 반응을 보면은 브로민보다 염소가 좀 더 빠르고 플로린이 그 위에 금속과의 반응도 격렬하게 반응함이라고 돼 있잖아. 따라서 아마도 수소와의 반응도 조금 더 반응성이 더 높아질 것이다 라고 추론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억은 맞는 얘기고, 니은 같은 경우에 H2하고 F2가 반응한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해 줄 수 있겠어? H라는 녀석은 1쪽이죠. 그리고 F2라는 녀석의 얘는 17쪽이죠. 그러면 원자과 전자가 1개고 7개다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는 1개 잃어버리면 되고 얘는 1개 얻으면 되고, 그 정도로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뭐 사실 얘도 1개 얻어도 되긴 하지만 보통 잃어버리죠. 잃어버리고 1개 잃어버리면 되니까 결합 비율은 1대1로 너 하나 나 하나 HF 이렇게 결합하면 되지, 굳이 HF2 이렇게 결합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니은이 틀린 말이 되는 거예요. 다음에 14번에 원자 구조와 전자 배치. 자, 답은 두둥 두둥. 왜 그럴까요? 왜 5번이 틀린 말일까? 그렇죠. 첫 번째 요 궤도는 2개만 들어가도 가득 차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실 두 번째, 세 번째 넘어서 네 번째부터는 또 조금 달라져. 그 옥텟 규칙이라고 하는 녀석이 엄밀하게 적용이 되는 거는 그래서 원자 번호 한 20번 정도까지 밖에 안 돼. 20번 정도까지가 엄밀하게 딱 적용이 되고, 그래서 그대들 보고 웬만하면 20번까지는 꼭 외워라라고 얘기를 하는 게 거기가 성립이 돼서 외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14분의 3번이요. 네, 14번에 3번이요. 자, 그래요. 같은 족 원소는 같은 수의 원자과 전자를 갖고 있다라고 써 있죠. 그렇다는 얘기는 1쪽에 있는 원소들은 전부 다 원자과 전자 수가 몇 개다? 1개다. 1개라는 그런 얘기고, 17쪽에 있으면 전부 다 7개 이런 식으로 갖는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맞는 얘기가 되겠죠. 네. 그다음에 15번. 그림은 어떤 원자의 전자 배치를 모형으로 나타낸 것이래. 오호, 중간에 원자 핵에 12하고 플러스 돼 있는 걸로 봐서 아마도 얘는 어떤 원소? 그렇지, 12번이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어. 원소 번호는 곧 양성자 개수하고 똑같은 거거든. 그래서 원자 번호 12번이니까 아마도 마그네슘이겠구나 생각을 하고 가보면, 일단 원자 번호는 12번이다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3주기 2족 원소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맞는지는 어떻게 따지면 되겠어요? 1주기는 2개, 2주기는 8개 해가지고 2주기 끝이 10번이거든. 그 다음에 3주기가 시작되는데 11번, 12번이니까 아마도 3주기의 2족 원소 맞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 마그네슘은 당연히 금속이죠. 금속이기 때문에 디귿이 틀렸어요. 그래서 3번 기억 니은을 골라주면 된다는 거죠. 자, 16번의 답은 몇 번일까요? 4번. 자, 다음 또 꼭 이렇게 얘기하면 틀렸다고 생각되죠. 자, 그럼 한번 보지 뭐. 자, A에서 C의 전자 배치를 모형으로 나타낸 것이래요. A는 3번이라는 얘기고 B는 11번. 자, 그럼 준서야, C는 원자 번호 몇 번짜리라는 걸까? 16번 문제예요. 16번 문제 C에. 그렇지, 17번이야 뜻이야. 훌륭해요. 자, 그래서 자, 보면 A하고 B를 보면 화학적 성질이 비슷하다라고 돼 있는데, 화학적 성질이 비슷하려면 뭐가 같아야 되냐면 원자과 전자의 수가 같아야 됩니다. 그 말은 족이 같다라는 말이랑 똑같은 말이고, 따라서 A하고 B를 보니까 원자과 전자 개수가 각각 몇 개씩이니? 1개씩 있지. 그러니까 기억은 맞는 말이군요 라고 생각을 해줄 수 있고, B와 C는 같은 주기의 원소이다 라고 돼 있는 거 보니까 이거는 전자 껍질의 수가 같으면 되는 거지. B는 전자 껍질이 몇 개 있니? 지연? 3개 됨? 안에서부터 하나, 둘, 셋 세면 돼. 그 다음에 C는 전자 껍질이 몇 개 있니? C도 거기 보면 이게 동그랗게 이렇게 중심부에 17 돼 있고
하나, 한 줄, 두 줄, 세 줄 이렇게 그려져 있잖아. 그러면 전자 껍질이 세 개 있다는 거야. 한 개, 두 개, 세 개 이런 식으로 세는 거야. 자, 그래가지고 니은도 맞는 얘기가 됩니다. 다음에 디귿. 원자과 전자의 수가 가장 많은 원소는 C이다. 그것도 맞죠. 왜? A하고 B는 원자과 전자 수가 하나씩밖에 없고 C는 7개나 있으니 당연히 디귿도 맞는 얘기가 돼서 답은 5번이 됩니다. 알겠죠? 네, 다음 17번. 보자. 다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뭐 굳이 열심히 생각 안 해도 바로 눈에 들어오는 보기가 있어. 윤서야. 2번 보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B, C, D는 화학적 성질이 비슷하대. 그럼 화학적 성질이 비슷하려면 어떻게 돼야 된다고? 같은 족, 세로줄에 같은 세로줄에 있어야 되는데 위치를 보니까 아니야. 같은 가로줄에 있을 뿐이잖아. 따라서 2번이 틀린 말이구나 라고 바로 찍어주면 되겠어요. 나머지 말들 확인을 해보면 다 맞는다는 걸 알 수가 있다는 거죠. 18번. 뭐 어디서 이렇게 고양이 소리가 나냐? 자, 있잖아. 아니야, 나중에 얘기해줄게. 재밌는 생각이 나는데 나중에 얘기해줄게요. 원소들의 주기성이 나타나는 까닭을 원자과 전자의 수를 언급하여 서술하시래. 자, 그럼 뭐라고 얘기해주면 좋을까? 나 자신 있어요. 한번 얘기해볼 사람. 이라고 하면 당연히 얘기를 안 하겠죠. 그래서 수진 뭐라고 썼나? 쓰지 않았어요. 자, 썼네? 오, 좋아. 이게 뭐야? 그래요. 뭔지 잘 모르겠어요. 자, 요거는 그렇지 뭐 원자과 전자의 수가 같으면 화학적 성질이 비슷한데 항상 8개가 가득 차면 또 새로운 전자 껍질이 생기기 때문에 계속해서 8개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반복된다. 뭐 그런 식의 내용을 적어주면 되겠어. 방금 얘기한 거 말고 조금 더 문장은 각자 만들어서 쓰면 돼요. 내용은 그런 내용이 들어가면 된다는 것이야. 오케이? 준서야, 되겠니? 이거 나랑 같이 수업 여기서부터 시작했나? 요거 다음부터 시작했던 것 같은 느낌도 들고 그래. 그래요. 그러게 서울에 놀러 가지 말고 수업 오지 그랬어. 헛소리를 해봤어요. 자, 넘어가 37페이지. 실력 탄탄 1번. 자, 1번에는 답이 몇 번일까요? 4번. 4번. 왜 4번이냐 하면요. 이게 지금 뭘 한 거냐 하면은 아니야, 얘기해봐. 뭐 그래. 아니야, 뭔가 얘기하고 싶은 것 같은데. 자, 보면 이 플라스크 안에다가 제일 아래 물을 넣고 그 다음에 물이랑 에테르는 잘 안 섞이거든? 그 에테르라는 걸 위에다가 살포시 넣어. 살포시 넣으면 두 개의 층으로 이렇게 분리가 돼. 근데 에테르가 밀도가 더 낮기 때문에 물보다 위에 존재를 해서 물층, 에테르층 이렇게 존재를 하거든. 그런데 거기다가 에테르를 넣기 전에 물에다가 페노프탈렌이 몇 방울 떨어뜨려 놓은 상태인 거야. 그래서 얘가 염기성이 되면 아마 빨갛게 되겠지. 그런 상황에서 하나는 리튬을 넣고 하나는 나트륨을 퐁당 떨어뜨린 거야. 퐁당 떨어뜨렸을 때 리튬의 밀도를 보니까 밀도가 0.53이래요. 그리고 에테르는 0.65라고 돼 있지. 따라서 리튬을 떨어뜨렸을 때는 리튬이 에테르 바닥으로 가라앉을 이유가 없어. 밀도가 더 낮기 때문에. 그래서 그 에테르 위에 이렇게 리튬이 떠 있을 것이고, 나트륨을 넣었을 때는 어떻게 되냐면 밀도가 0.97이라는 거지. 따라서 에테르 아래로 쑥 가라앉아서 어디까지? 물이랑 만나는 거기까지 가라앉게 된다고. 나트륨 조각이. 그러면 물이랑 닿는 순간 반응을 하기 시작해요. 부글부글부글부글 하면서 수소기체가 발생을 하겠지. 수소기체가 발생을 할 것이고, 그리고 B층에 들어있는 물의 액성도 염기성으로 바뀌게 될 것이야. 그 정도까지 생각을 하고 보면 가에서 리튬 조각은 A 위에 떠 있다? 맞는 얘기죠. 나에서 나트륨 조각은 A와 B 사이에 위치하는 것도 맞고, 나에서는 격렬한 반응이 일어난다. 그렇죠. 물이랑 아주 격렬한 반응이 일어나게 돼요. 이거 실험해보면 진짜 재밌는데. 자, 그 다음에 가와 나에서 B의 색깔은 모두 붉게 변하는 게 아니라 어디에서만 붉게 변한다? 나에서만 붉게 변한다. 이렇게 되어야 맞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답이 4번이고요. 자, 넘어가죠. 2번. 표는 몇 가지 할로젠의 성질을 나타내는 것이다. 플로린, 염소, 브로민, 아이오딘. 자, 반응성은 어느 게 제일 클까요? 위쪽으로 갈수록 매우 격렬하게 반응함이랑 어느 게 더 격렬한 것 같니? 당연히 매우 격렬하게 당연히 반응이 세게 일어나는 거겠지? 그래서 반응성은 플로린이 가장 크다. 맞는 얘기가 되는 것이고, 니은이랑 디귿은 어때? 액체 상태로 존재하는 원소는 사실 하나밖에 없어. 브로민만 액체고, 아이오딘은 고체예요. 아이오딘은 고체고. 그 다음에 염소와 M, 갑자기 M이 뭐냐면 알칼리 금속이에요. 알칼리 금속이랑 반응하게 되면 M 플러스 CL이 MCL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왜 틀렸을까? 사실 답은 1번이에요.
답은 1번인데 이거 왠지 맞는 것 같은데 이렇게 쓰는 거 아니에요? 나트륨이랑 염소랑 반응해서 NaCl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닌가요?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하지만 여기에는 한 가지 함정이 있어. 무슨 함정이냐면요. 염소 기체라는 녀석은 절대로 Cl 이런 상태로 존재하지 않아. Cl2 이원자 분자로 존재를 한다는 거죠. 따라서 이쪽에도 나오는 게 ENaCl이 돼야 되고 그럼 나트륨이 2개였잖아? 여기도 2를 이렇게 붙여줘야 이거여야 맞는 얘기가 되는 거고 저기 써 있는 것처럼 M 플러스 CL이 MCL이 된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맞다고 하기가 좀 힘들어. 맞다고 하기가 왜? 숫자들이 CL2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기억만 골라주면 되겠어요. 훌륭하군요. 다음에 3번 수소 원자의 전자배치 모양과 각 전자 껍질의 에너지 준위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자, 이 문제 푼 사람? 저요. 네, 몇 번이라고 했나요? 3번. 자신감 있게 안 풀었군요. 일부러 빼고 푼 거니? 혹시 풀어왔니? 4번 이 친구 비워놨고 자, 몇 번이라고 풀었나요? 5번 자, 그대는 몇 번이라고 풀었나요? 정답은 존재해요. 정답은 존재하는데 3, 4, 5번까지 했는데 설마 그 중에 있겠지. 자, 그럼 같이 보도록 하죠. 수소 원자의 전자배치 모양과 각 전자 껍질의 에너지 준위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고르라네요. 기억. 가에서 원자핵에 가까운 전자 껍질일수록 에너지 준위가 낮다. 이거는 맞는 말이죠.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뭐냐면 원자핵에 가까울수록 이 전자가 안정된 상태라는 뜻이고 얘가 전자가 에너지를 받잖아? 그러면 바깥쪽에 있는 전자 껍질로 튀어 올라가다가 더 이상 같이 있을 게 못 되면은 전자가 아예 바깥으로 이렇게 튀어나가는 정도로 에너지 준위가 낮은 쪽, 조금 높은 쪽, 더 높은 쪽, 완전 높으면 튀어나가고 그런 식으로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를 보니까 A에 있는 것보다 B에 있는 게 에너지 상태가 지금 더 많은 거를 나타내고 있는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얘가 제일 아래쪽에 있는 부분이 첫 번째 전자 껍질이라고 한다면 거기서 한 계단 올라가서 있는 게 두 번째 전자 껍질, 거기서 또 한 계단 딱 점프해가지고 있는 게 세 번째 전자 껍질,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주면 된다는 거야. 얘가 중요한 거는 거기서 나타내고 싶은 건 뭐냐면은 증가하는 게 이런 식으로 직선으로 증가하는 게 아니라 계단식으로 증가한다 라는 거. 그러니까 딱 1번 트랙, 2번 트랙, 3번 트랙 이렇게 해서 딱 여기만 존재할 수 있지 요 사이에 이런 식으로 존재하는 값은 없다라는 걸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이야. 자, 안정한 수소 원자의 전자는 나에서 A의 에너지를 가진다. 제일 밑바닥에 있는 첫 번째 전자 껍질에 있는 거니까 그래서 니은도 맞는 얘기가 돼요. 자, 이쯤 왔으면 기억하고 니은이 일단 맞으니까 지원이는 지금 두근두근 하고 있어. 디귿이 맞는지 아니지. 자, 디귿. 수소 원자의 전자는 나에서 A와 B 사이의 에너지를 가질 수 없다. 이 얘기가 뭐냐면 방금 얘기했던 첫 번째 전자 껍질이랑 두 번째 전자 껍질 사이에 존재하는 건 불가능하다라는 얘기를 말로 써놓으면 저렇게 쓰는 거야. 그래서 디귿도 맞는 얘기가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보면은 왠지 선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돼 있으니까 여기도 값을 갖는 것처럼 그려져는 있지만 사실 엄밀하게 그리자면 이렇게 그리고 땡땡땡땡땡 점선으로 표시해가지고 여기서부터 다시 나오고 여기도 점선으로 표시하고 그렇게 하는 게 더 맞게 그리는 거야. 그래서 요 사이의 값은 같지 못합니다. 그래서 답은 5번이 된다는 얘기가 되겠어요. 훌륭해요. 5번이라고 푸신 분들. 자, 다음 4번. 왜? 답안지님이 도와주셨나? 그건 아니겠지. 아, 그래요? 했다고? 그래, 내가 저녁 수업에서 분명히 풀었던 것 같은 느낌이 들어. 그래, 어쩐지 한 번은 내가 이걸 설명했는데 그림은 네 가지 원자 A에서 D의 전자 배치를 모형으로 나타낸 것이래요. 이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A는 보니까 원자과 전자가 6개가 있단 말이야. 6개가 있으면 6족 원소인가요? 16족 원소인가요? 그걸 생각을 해줘야 된다는 거지. 16족이지. 그치? 1족, 2족까지는 원자과 전자가 1개, 2개 이렇게 가다가 갑자기 3족이 아니라 13족으로 점프를 뛰죠. 13부터 시작해서 13, 14, 15, 16 이렇게 하면서 3개, 4개, 5개 이런 식으로 원자과 전자 수가 쭉쭉쭉 늘어난다는 것이에요. 따라서 1번이 틀린 말이 되는 거죠. 갑자기 6족이 튀어나와 20번까지는 1번부터 20번까지 원소 번호, 원자 번호 1번부터 20번 사이에는 3족부터 시작해서 11족까지가 뻥 비어있어. 없어요. 12족까지가 비어있구나. 12족까지가 비어있어요. 자, 그 정도로 해가지고
앞부분은 끝내고 또 슉슉슉 넘어가서 42페이지부터 이제 또 같이 보도록 하죠. 내신 슉슉. 진짜로 쑥쑥 올라갈까? 쑥쑥 올라갈 거야. 자, 1번. 주기율표의 일부를 나타낸 것이래요.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인대로 고른 것은. 답은 몇 번? 자, 5번 그랬는데 저쪽에서 3번 그러니까 갑자기 지원이 3번으로 따라가는데 보지 뭐. 자, A와 C는 비활성 기체이다. 18쪽이죠? 18쪽에 있는 녀석을 비활성 기체. 기억은 맞네. 그 다음에 니은에 B가 안정한 이온이 되면 1쪽이죠. 1쪽에 있는 녀석이 안정한 이온이 된다고 하는 거는 전자를 어떻게 한다는 거야? 한 개 잃어버린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그렇게 됐다면 C와 같은 전자 배치를 한다라고 돼 있는데 아니야. 왜 그러냐면 2주기에 있는 1쪽 원소라고 하는 거는 중심부에 플러스가 있고 하나 해서 두 개의 전자를 가지고 있고 두 번째 전자 껍질에 지금 딱 하나 있는 상태였거든. 그런데 얘가 안정한 상태가 된다는 얘기는 요거를 잃어버린다는 얘기잖아. 잃어버리고 나서 이렇게 두 개만 딱 존재하는 그런 상태가 되기 때문에 사실은 거기 나와 있는 C가 아니라 A랑 똑같은 전자 배치를 한다라고 해야 맞는 말이 되는 거죠. 그렇지? C는 사실 여기 한 줄이 요 두 번째 줄에 8개가 가득 차 있는 그런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니은은 아니고요. 다음에 디귿. D와 E가 가장 안정한 이온이 되면 같은 비활성 기체의 전자 배치를 한다라고 돼 있는데 이거는 맞는 말이야. 왜 그러냐면 어떤 녀석은 여기 바깥쪽에 있는 게 6개가 있었어요. 5개, 6개가 있었는데 얘가 안정한 이온이 되려면 2개를 얻으면 되겠지. 그렇다는 얘기는 요 껍질을 다 채운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고 그 바로 옆에 있는 녀석은 원래 전자가 하나 더 있었던 녀석이거든. 근데 걔도 안정한 이온이 되려면 한 개를 더 받아와서 결국은 아까 걔든 얘든 전부 다 안정한 상태가 됐다라는 거 그렇게 가정을 한다면 전자 배치는 똑같다는 것이죠. 가득 차 있는 그런 상태가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다음 2번에 비활성 기체가 안정한 까닭을 가장 바깥 전자 껍질의 전자 배치와 관련하여 서술하시오 라고 하면 뭐라고 하면 되겠어요? 전자 껍질이 가득 차서 더 이상 전자를 잃거나 얻을 유인이 없다. 잃거나 얻으려 하지 않으므로 정도로 적어주면 되겠어요. 다음에 3번은 답이 몇 번일까요? 몇 번일까요? 헤이. 4번. 4번이 돼요. 자, 왜 4번이 되느냐? A부터 D의 전자 배치를 모형으로 나타냈대요. 그래서 원자 번호를 보니까 3번, 8번, 10번, 11번 뭐 이런 애들이네요. 그런데 A라는 녀석은 3번이었죠. 원자과 전자가 한 개 있어요. 그러면 안정한 이온이 되려면 전자를 한 개 잃는다 라고 돼 있으니까 이건 맞는 얘기가 되는 거지. 한 개 잃으면 좋아요. 딱 좋아. 근데 니은을 보니까 뭐야? 기억에 써있는 말은 전자를 한 개 얻는다라고 써있네? 그래서 기억은 틀린 말이에요. 이 친구들 왜 무조건 고개를 끄덕이고 있는 건가? 자동 고개 끄덕이는 인형이요? 그래서 얻는다라고 써있으니까 틀린 거야. 한 개를 잃는 게 맞지. 그 다음에 니은에 B와 D가 가장 안정한 이온이 되면 C와 같은 전자 배치를 한다라고 돼 있는데 B 같은 경우에는 원자과 전자가 6개가 있어. 따라서 2개를 더 얻으면 좋겠죠. 그렇게 되면 아마도 C랑 똑같은 전자 배치를 할 거고 D 입장에서 볼 때는 제일 마지막에 껍질을 하나는 더 늘렸는데 전자가 하나밖에 없어. 에잇, 어디 가서 하나 버려야지 라고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C처럼 그렇게 전자 배치를 하게 될 것이야. 그래서 니은은 맞는 얘기가 되고요. 다음에 디귿. C는 다른 원자와 화학결합을 하지 않는다. 그렇죠. 화학결합하지 않아요. 그래서 비활성 기체라고 이렇게 이름이 붙어 있죠. 그래서 니은 디귿 4번을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콜? 자, 다음 4번에 답은 몇 번? 자, 이온 결합하고 공유 결합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온 결합은 반드시 비금속 원소랑 금속 원소 이렇게 종류가 한 종류씩 최소 한 종류씩 있어야지 이온 결합이 일어날 수 있죠. 근데 공유 결합은 어때요? 비금속들 사이에서만 일어나는 그런 결합이라는 것이야. 그렇게 연결이 돼 있는 걸 골라보면 1번은 왜 땡이야? 헬륨이 들어갔잖아. 헬륨이 뭔데? 비활성 기체예요. 아하, 비활성 기체가 무슨 결합을 해? 그렇지? 이온 결합이든 공유 결합이든 비활성 기체는 껴주지 않아요. 그래서 1번은 틀린 거고요. 그 다음에 2번에 산소하고 황. 잠깐만 있어봐. 산소하고 황이면 둘 다 비금속인데. 그렇지? 그래서 틀린 거예요. 산소하고 황이 둘 다 비금속이라서 이온 결합을 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수소하고 탄소. 얘도 마찬가지네. 수소하고 탄소 둘 다 비금속이죠. 그래서 3번도 이온 결합에서 벌써 땡. 그 다음에 4번에 염소하고 나트륨. 그래. 이거는 이온 결합 맞지. 그런데 옆에 보니까 공유 결합에 산소하고 칼륨이라고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그러면 칼륨은 금속이지. 금속이기 때문에 얘는 공유결합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러면 여기서 드는 의문. 그 원소가 금속 원소랑 비금속 원소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진다면서 그러면 금속이랑 비금속이랑 이렇게 있으면 사실 나올 수 있는 쌍이라고 하는 건 금속끼리 그리고 비금속끼리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 나올 수 있는 게 금속이랑 비금속이랑 이렇게 만나는 거 세 가지 종류가 있을 수 있잖아. 그런데 이거는 이온 결합이라고 얘기했고 이거는 공유 결합이라고 얘기를 했잖아. 그럼 얘는 뭔데요? 라는 그런 의문이 좀 생기지 않니? 이거는 금속 결합이라 그래요. 금속 결합이라 그래서 금속 결합인데 이거는 사실은 이런 비금속끼리 결합하는 거 O2라든지 뭐 Cl2라든지 이런 식으로 이원자 분자 이런 상태가 아니라 얘네는 원자들이 쫙 수십억 개, 수백억 개 덩어리만큼 그 덩어리만큼 쫙 다 그냥 결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뒤에다가 K 해놓고 1억 이렇게 안 쓴다고 이렇게 쓰는 게 아니고 그냥 K, 칼륨, 뭐 나트륨 이런 식으로 그냥 얘기를 해버리고 부르는 이름 자체는 금속 결합이라고 해. 금속 결합이라는 것도 있어요. 있는데 여기서 단원에서 얘기하는 건 주로 이온 결합하고 공유 결합 이 두 가지를 얘기를 많이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거 금속 결합하는 데는 뭐 전자가 왔다 갔다 하거나 그런 거는 없어. 그런 거는 없기 때문에 나중에 혹시 화학을 더 배우게 되면 금속 결합에 대해서 조금 더 배울 일은 있겠으나 지금 여기서는 크게 다루지는 않아요. 궁금할까 봐 한번 얘기해 봤어요. 자, 다음에 4번에 그래서 결국 답은 뭐야? 5번이 되는 거죠. 자, 5번. 그림은 원자 A와 B의 전자 배치를 모형으로 나타낸 것이다. A는 12번, B는 16번을 얘기하네요. 가장 안정한 이온이 되었을 때에 대한 설명. 답은 뭘까요? 자, 보도록 하죠. 점점 이제 답이 일치하지 않고 있어. 기억에 A의 이온과 B의 이온은 결합을 형성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12번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원자과 전자가 2개, 그 다음에 16번 같은 경우에는 6개가 있단 말이야. 그래? 그러면 야 둘이 결합하면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딱 좋네. 그런데 왜 결합을 안 하겠어요? 기억은 틀린 말이 되겠죠. 틀린 말이 되고요. 그 다음에 니은에 전자가 배치되어 있는 전자 껍질의 수는 A의 이온이 B의 이온보다 많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건 어떻게 될까? 전자가 배치되어 있는 전자 껍질의 수가 A가 더 많대. 이게 뭔 소리야? A는 아마도 이온이 되면 전자 껍질이 2개만 딱 있을 것이고 B는 이온이 되면 전자 껍질이 3개가 가득 차게 되는 거지. 제 말 알겠나요? 알겠나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 니은은 틀렸어요. A보다 B가 더 많은 거지. 전자 껍질 수는. 그래서 기억 니은 2개가 틀렸으니 아마도 답은 디귿이 될 텐데 디귿도 보면 A의 이온과 B의 이온의 가장 바깥 전자 껍질에 배치되어 있는 전자의 수는 같겠지. 왜? A가 지금 이온이 되기 전에 12개가 있는 거거든. 전자가. 이온이 됐다라고 얘기를 하면 이미 그거는 10개가 된 거야. 2개를 잃어버리고 10개만 딱 된 상태를 A가 이온이 됐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니까 이미 둘 다 이온이 됐다면 당연히 제일 마지막 전자 껍질에는 8개씩만 이렇게 존재를 할 거예요. 답은 3번이고요. 다음에 6번. 수소와 산소가 결합하여 물 분자를 생성하는 과정을 모형으로 나타낸 것이래요. 자, 물 분자를 생성하는 결합의 종류는 뭐예요? 비금속끼리 결합하는 거 공유결합이죠. 공유결합이고요. 그 다음에 물 분자에서 각 원소가 이루는 전자 배치가 어떤 비활성 기체와 같은지를 쓰라 그랬는데 그러면 저기 산소 쪽을 보니까 첫 번째 전자 껍질은 가득 찼고 두 번째 전자 껍질까지 가득 차 있는 상태지. 산소에. 그러면은 10번. 원자 번호 10번이 뭔가요? 원자 번호 10번. 네온. 그렇죠. 네온과 같은 전자 배치를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써주면 될 거예요. 다음 7번. 삼주기 원소. 방금 누가 여보세요 그러지 않았냐? 나도 들었는데. 나도 바로 옆에서 난 소린가? 방음이 이렇게 안 되는 건가? 야 그럼 나 수업할 때 시끄러워서 어떻게 해 옆에는? 자 7번. 삼주기 원소 A와 B가 화합물을 이룰 때 두 원자 사이에 형성되는 결합을 모형으로 나타낸 것이다. 보니까 A에서 전자가 한 개 나왔고요. B라는 녀석이 뭐야 이거 뭐 무슨 그림을 그려놓은 거야 이게? 마이너스 전자, 플러스 전자 해가지고 전자 한 개를 빼서
가가 됐고 전자 한 개를 더해서 나가 됐다. 뭐 그런 의미인 것 같아 일단. 그러면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기억. A는 비금속 원소이고 B는 금속 원소이다 라고 했는데 A가 전자 하나를 잃어서 결합을 했으니까 얘는 양이온이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야. A 쪽이. A 또는 가가 양이온 쪽에 해당하는 거구나. 전자를 잃어서 만들어졌으니까. 그 다음에 나 쪽은 전자를 얻어서 이온이 만들어진 거니까 이거는 음이온이 된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해준다고. 그러고 나니까 A가 그러면 금속이어야 되고 B가 비금속이어야 되겠지. 양이온이 되고 음이온이 되려면. 따라서 기억은 틀린 말이 되는 겁니다. 준서야 되니? 어? 혹시 잘 모르겠니? 잘 모르겠으면 꼭 유튜브를 한번 보세요. 한 3차시 4차시쯤에 이런 거 했었거든. 그 부분을 좀 꼭 봐줘. 알았죠? 약속. 자, 그래도 안 되겠으면 나와. 안 되겠으면 나와서 쌤 모르겠어요. 빨리 나를 이해시켜줘요. 라고 이렇게 죽치고 앉아있으면 될 때까지 설명해줄게. 대신에 내가 수업이 있을 수 있으니까 좀 기다려야 될 수도 있어. 자, 그 다음에 기억은 틀렸고 니은 가와 나는 정전기적 인력으로 결합한다. 그렇지. 이온이 된 상태에서는 플러스 양이온이랑 음이온이 서로 정기적으로 플러스랑 마이너스니까 서로 끌어당기는 힘에 의해서 결합을 하는 거예요. 니은은 맞고 디귿에 가와 나는 모두 아르곤과 같은 전자 배치를 한다라고 돼 있는데 3주기 원소 A랑 B였기 때문에 3주기 원소 A라는 녀석은 전자를 한 개 잃어버리고 나면 2주기 끝에 있는 비활성 기체랑 같은 배치를 하게 되고 3주기에 있는 17쪽 원소였다라고 하면 걔는 전자를 한 개 얻으면 3주기 제일 끝에 있는 녀석이랑 제일 끝에 있는 비활성 기체랑 같은 배치를 할 거예요. 아르곤이야. 3주기에 있는 게. 자, 그래서 나는 아르곤과 같은 전자 배치를 하는데 가는 아르곤이 아니라 네온과 같은 전자 배치를 한다라고 해야 맞는 말이 되는 거죠. 그래서 2번이 됩니다. 뭔 소린지 알겠어요? 껍질이 원래 3개 있었는데요. 전자 한 개 날아가다 보니까 껍질이 2개만 남았다고. A가 그렇다는 거예요. 불안해. 눈빛이 불안해. 뭔 소리 하는 건가 이런 표정이야. 8번. 이온 결합 물질로만 옳게 짝지어진 건 몇 번? 4번. 좋아요. 다음 9번.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에 대한 설명이 뭔데? NaCl. NaCl이 대표적인 이온 결합 물질이죠. 자, 답은 뭘까요? 그렇지. 아니 근데 그 나번 그림만 봐봐. 그림만 봐도 이게 결정을 이루고 있다고 하기에는 너무 이렇게 자유분방하게 돌아다니는 그런 느낌이죠. 이온 결합 물질은 물에 녹게 되면 이온 상태로 열심히 돌아다니면서 전기가 통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주는 녀석이죠. 따라서 9번의 답은 2번이 됩니다. 다음에 10번. 가의 외부 힘을 가할 때 가가 뭐냐면 소금이야. NaCl. NaCl에다가 힘을 가하면 소금 이렇게 뿌려봤니? 왜 그 최연석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셰프들이 이렇게 막 탁 뿌리잖아. 소금을. 이게 굵은 소금도 이렇게 손으로 쫙 이렇게 문질러주면 조그맣게 부스러져 소금이. 그러면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위에서 이렇게 뿌리는 게 아니라 탁 던져주는 거죠. 멋있게. 자, 어쨌든 외부에서 힘을 가해주면 어떻게 된다고? 쉽게 쪼개진다고. 왜 쪼개지냐면 플러스 마이너스가 굉장히 규칙적으로 존재를 하고 있었는데 외부에서 힘을 가해서 조금만 차이가 나도 정기적으로 반발하게 되겠지. 워낙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이런 식으로 돼 있었는데 조금만 밀어도 오히려 같은 극끼리 가까이 가게 돼서 반발력에 의해서 살짝 밀어줬을 뿐인데 왔어? 더 가. 더 가 하면서 내가 밀은 것보다도 더 많이 밀려나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쉽게 쪼개져요. 11번. 원자 번호 12인 12번까지만 하고 좀 쉴게요. 왜? 그대들 가야 된다며 30분에. 그래서 30분이 다 돼가지고 그래요. 자, 두 문제만 더 하고 11번. 원자 번호 12인 A와 원자 번호 17인 B로 이루어진 어떤 화물의 화학 결합 모양을 나타낸 것이래요. 자, 보니까 12 하나에다가 17짜리 두 개가 붙어있는 그런 형태가 되겠네요.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기억, 분자 상태로 존재한다라고 했는데 분자 상태로 존재하려면 이온 결합으로는 안 돼. 이온 결합은 이온 결합 물질인 거고 분자 상태로 존재하려면 이거야 이거. 이 경우에만 공유 결합인 경우에만 분자 상태로 존재한다고 얘기를 하고 얘네들은 그냥 이온 결합 물질. 얘는 금속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때까지 분자라고만 다 배웠는데 갑자기 분자 상태가 아닌 것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는 거죠. 계속 보면 세 가지가 있어요. 금속이 있고 그다음에 이온 결합 물질이 있고 그다음에 분자. 이렇게 세 가지 형태를 띌 수 있어요. 세 가지 중에 한 가지에 속하게 되는 것이야.
세 가지 중에 한 가지에 속하니까 당연히 아까 뭐 금속끼리 결합하는 거 그걸 금속이라고 할 테고 이온 결합은 금속이랑 비금속 결합한 거고 비금속 원소끼리 결합한 것만 이때까지 사실 우리가 배웠던 그 분자 형태로 존재를 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뭐 무슨 뭐 물 분자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잖아. H2O 이런 것들이 사실은 물 분자라고 표현한다는 것 자체가 공유결합에 의해서 되는 경우에 분자 형태로 존재를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기억은 땡이고 왜 이온결합 물질이니까 니은의 화학식은 A2B이다. A가 중간에 있는 녀석이고 B가 양쪽에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사실은 A2B가 아니라 AB2여야 맞는 걸 거야. 그래서 니은도 틀린 말이에요. 디귿에 화합물이 생성될 때 A에서 B로 전자가 이동한다 라고 했는데 요거는 어떠니? 맞는 말이지. 양이온이 되는 녀석들이 음이온이 되는 애들한테 전자를 뿌려주고 너 전자 줄 테니까 대신에 나랑 같이 살자 뭐 이런 거 아니겠니? 내가 너한테 전자를 줄 테니 넌 나랑 같이 살자. 그렇게 된 거야. 양이온이 나한테 전자가 남으니 전자를 너에게 주마. 대신에 나랑 손을 잡고 살자 라고 이렇게 결합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1번에 1번. 마지막이 아니지. 뭐 여튼 12번. 산소 분자와 물 분자의 모형을 나타낸 거다. 산소 분자, 물 분자 둘 다 무슨 결합? 공유 결합이죠. 공유 결합이고 가와 나에서 공유 전자쌍의 수는 같다라고 했는데 산소 같은 경우에 사실은 원자과 전자수가 6개야. 6개. 6개다 보니까 2개를 더 받아야 되거든. 2개를 더 받는다는 게 뭐냐면 내가 2개를 너한테 줄 테니까 너도 나한테 2개를 줘라. 그래가지고 모아서 그거를 우리 같이 갖고 있는 걸로 두자. 라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8개를 채우는 거거든. 그렇다는 얘기는 2개를 제공해 줬다는 얘기는 결합이 2개가 일어난다는 것이야. 공유전자쌍이 2쌍이 생긴다는 거지. 가에서는 2쌍이 생기고 나에서는 산소하고 수소 만날 때마다 하나씩 이렇게 공유를 해요. 왜? 수소는 어차피 한 개밖에 없어. 더 주고 싶어도 줄 게 없어. 한 쌍씩 되니까 결국 가에서도 2쌍, 나에서도 2쌍 해가지고 공유전자쌍의 수는 같다가 맞는 말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 적어놔 2쌍씩이라고. 그 다음에 가와 나에서 O는 산소는 전자가 배치되어 있는 전자 껍질의 수가 같다라고 되어 있는데 어떨까요? 산소는 결국은 첫 번째 전자 껍질 가득 찼고 두 번째 전자 껍질까지 가득 찬 그런 상태로 결합을 하게 되는 것이야. 그렇지? 가든 나든 마찬가지입니다. 그려보면 전자 껍질의 수가 둘 다 2개씩 해가지고 가득 차 있는 상태거든. 따라서 니은도 맞는 말이 되고요. 기억 니은이 맞고 디귿만 보면 되겠네. 산소의 가장 바깥 전자 껍질에 배치되어 있는 전자의 수는 나가 가보다 많다가 아니고 나하고 가하고 같다는 거야. 전자 배치 같지 뭐. 그렇죠? 그래서 12번의 답은 3번으로 해주고 그대들 뭐 무슨 뭐 행사 있다며 행사 가보시고 나머지는 10분만 쉬었다가 이어서 뒷부분을 풀어보도록 하겠어요. 오 잘하면 오늘 이거 많이 풀겠는데? 네. 월요일에 늦어요. Why? 학교 가요. 안 오면 되지 않아요? 아 참 맞다. 월요일날 3시간 반에서 2시간 걸린대요. 월요일날 늦게 오는 사람 아예 못 오는 3명? 못 온다는데? 쌤못 온다는데? 아예 못 온다고? 1시간 3명? 그렇게 오래 걸려? 기다려봐요. 그렇다는데? 어느 정도 걸린다는 거 말이에요. 얘들아 월요일날 혹시 수업 저녁에 할래? 힘들지 저녁에 하니까. 근데 저녁인데도 진짜 늦어야 돼 시간이. 도대체 몇 시야? 8시 반 10시 안 되겠다. 저녁도 괜찮은데. 안 되겠다. 밤 10시에 시작해야 되는데 그건 안 되겠지? 그래요. 그러면 월요일 날은 일단은 그냥 수업을 하고 원래 10시부터 11시 40분 하는 시간에 수업을 하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는 유튜브를 좀 참조를 하시되 혹시나 저는 죽어도 꼭 반드시 수업을 들어야만 해요 라고 하면 화요일 날 오후 1시에 나오세요. 오후반 수업을 1시간 들으라는 얘기예요. 진도가 거의 비슷하니까 알겠죠? 이러면 또 이제 열심히 또 나오겠지. 화요일날 오후 1시에 나오면 돼요. 월요일날 못 오면. 근데 다만 거기가 빈자리가 2개가 있어가지고 3명이 그렇다면 혹시나 1명 정도는 방금처럼 이렇게 그대 여기인 것 같아. 지연이랑 수진이 3명인 것 같아. 빠이. 저 장학생. 그러니까 야 장학생 그 뭐에 장학금 주는 거야?
그림은 설탕의 전기 전도성을 알아보기 위한 과정을 모형으로 나타낸 것이래요. 설탕이 뭐죠? 설탕? 지난 시간에 살짝 설명했던 것 같은데 설탕은 사실은 포도당 2개가 붙으면서 물 하나 빠진 거라고 뭐 그런 거 얘기했던 기억나니? 어렴풋이나마? 그래서 얘가 사실은 뭐 포도당이 C6H12O6 이게 기본이라서 요거 2개 하고 물 하나 빠지니까 H22에다가 O는 11 뭐 이런 식으로 이게 설탕이거든. 이걸 보는 순간 드는 생각, 이온결합 물질은 아니네 라는 그런 생각이 들면 돼. 이거를 아는 게 중요한 건 아니야. 중요한 건 아니고 얘가 이온결합 물질이 아니다 라는 거 정도만 알면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설탕 분자를 물에 녹였더니 여전히 물속에 분자의 형태로 존재를 한다는 거지. 이온의 형태가 아니고. 그게 이제 핵심이야. 이온의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전기가 흐르겠어 안 흐르겠어? 안 흐른다는 것이야. 이온이 있어야지 전류가 흐를 수 있는 건데 이온이 아니라 설탕 분자가 여전히 물속에 그대로 둥둥 떠다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몇 번일까요? 4번. 그렇죠. 4번. 나에서 물속에 있는 설탕 분자라고 하는 녀석이 정기적으로 플러스나 마이너스를 띠지 않고 중성으로 그대로 존재를 하기 때문에 전류가 안 흐른다라는 얘기가 되겠어요. 다음에 14번.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A와 B는 같은 족 원소이다. 뭐 이런 식으로 막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그러면 가는 A와 C로 이루어진 화합물이고 원소 B와 C로 이루어진 화합물이 공유결합이래요. 그러면 B, C는 둘 다 비금속. 그렇다면 A는 뭐가 된다? 금속 원소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줄 수 있죠. 따라오고 있죠? 그래서 A가 금속 원소라는 거 보니까 저쪽에 이온 결합 쪽에 있는 그 원소 번호 3번, 원자 번호 3번 즉 리튬이라는 녀석이 A구나 라는 거 알 수가 있고 B하고 C에서 B는 그러면 뭘까? 나에 있는 한 개짜리 즉 B가 수소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C는 17번이니까 아 이거 염소구나 이 정도로 생각을 해주면 되겠어요. 자, A하고 B가 같은 족 원소이다. 같은 족 원소 맞지? 네. 그렇지, 일족 원소죠. 하지만 하나는 비금속이고 하나는 금속이라는 차이점은 있긴 하죠. 니은에 가는 이온결합 물질이고 나는 공유결합 물질이다. 맞고 가와 나에서 A와 B는 같은 비활성 기체의 전자 비치를 한다라고 돼 있는데 어때요? A도 지금 전자 2개 있는 형태 그 나에 있는 B 같은 경우에도 공유전자상 하나를 가지고 있는 셈이기 때문에 2개 가지고 있는 거잖아. 그래서 디귿까지도 모두 다 맞는 말이 되겠어요. 그래서 답은 5번이 됩니다. 다음에 15번에 가와 나의 고체와 액체 상태에서 전기 전도성을 극과다과 같게 각각 서술하시오. 그러면 어떻게? 이온 결합 물질은 고체 상태에서는 전류가 안 흘러요. 그러다가 물에 녹으면 전류가 흐르게 되죠. 근데 여기는 액체 상태라고 했으니까 용융시키는 거야. 열을 가하면 이 고체가 녹아가지고 액체가 되거든. 그 상태에서도 당연히 전기는 흐릅니다. 왜? 액체 상태가 되면 이온으로 다시 나눠지기 때문이죠. 그리고 나 같은 경우에는 그 뭐겠어? 공유결합에서는 뭐 전류 잘 흐른다 그런 얘기 없었죠. 그래서 나에서는 고체든 액체든 어차피 다 전류는 잘 안 흘러요 라고 얘기를 해주면 되겠어요. 이유는 이온이 생성되지 않기 때문에. 16번의 답은 뭘까요? 3번. 그렇지. 그래요. 자, 각 용품의 주성분 물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물에 녹았을 때 전기 전도성이 있는 물질, 즉 이온 결합 물질을 고르세요 라고 하는 건데 그러면 저기를 봤을 때 이온 결합 물질로 추정되는 것은 가와 나 정도가 되겠지. 금속 원소가 있어야 되니까 반드시. 다하고 라 같은 경우는 금속이 없어. 비금속 원소들만 있으니까 이온 결합 물질은 아니겠구나 생각해 줄 수 있는 거죠. 다음에 니은 같은 경우에도 금속 원소와 비금속 원소로 이루어진 화합물은 가하고 나하고 두 가지구나 알 수 있죠. 가에는 칼슘이 금속이고 나에는 나트륨이 금속이 되는 거예요. 디귿 공유결합 물질 3가지 아니고 2가지죠. 다하고 라 2가지가 되겠어요. 자, 그러면 공기의 주성분 물질인 기체 가와 나의 화학결합을 나타낸 것인데 가는 8번, 나는 7번이라고 하는군요. 따라서 가는 산소고 나는 질소다 라는 것 정도를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가는 생명체의 호흡에 이용된다. 산소는 생명체 호흡에 이용되죠. 그 다음에 나, 질소는 대기의 약 78%를 차지한다. 이것도 맞고 가와 나는 모두 이원자 분자이다. 이원자 분자가 뭐라고요? 원자 2개 붙어가지고 분자 하나의 형태로 존재하는 거 맞네요. 그 다음에 4번 공유전자쌍의 수는 가가 나보다 많다? 뭔 소리야? 가는 2쌍, 나는 3쌍이라는 걸 보기만 해도 눈만 달려있으면 볼 수 있죠. 그래서 답은 4번이 틀렸구나 알 수 있습니다.
다음 실력 탄탄. 첫 번째 거. 몇 번일까요? 이런 유형 문제 되게 많이 나오는 것 같지 않냐? 하면서 이 같은 세로줄에 있는 것끼리 화학적 성질이 비슷하다. 뭐 이런 거 자꾸 물어보죠. 답은 5번입니다. 5번인데 자 보면 3번부터 한번 보면 C와 E가 결합한 화합물의 구성 입자. C는 17쪽, E는 1쪽이니까 얘는 화합물의 구성 입자라고 하는 녀석은 구성 입자라는 거 C가 이제 음이온이 된 거, E가 양이온이 된 거, 그걸 얘기를 하는 거겠지. 걔네들이 각각 D와 같은 전자 배치를 한다? 맞네. 그치? E는 한 개 잃어버리고 D랑 같아질 거고, C는 한 개 얻어서 D랑 같아질 거고. 그런 식으로 3번은 맞는 말이고요. 5번을 보면 화합물 AC와 BC, AC, BC인데 A는 비금속 원소고 B는 금속 원소이기 때문에 AC는 아마도 공유결합을 할 것이고 BC라고 하는 녀석은 이온 결합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5번이 답이 되겠군요. 다음 2번 문제. 몇 가지 물질을 주어진 기준에 따라 분류한 것이래요. 자, 수진? 네? 몇 번일까요? 답은? 그렇죠. 1번이에요. 왜냐면요. A와 C는 화합물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염화칼륨, 물, 흑연 이 중에서 고체 상태에서 전기전도성이 있는 거는 뭐가 전기전도성이 있을까? 염화, 칼륨, 물, 흑연 중에서 흑연이 전기전도성이 있어요. 흑연이 전기전도성이 있고 그 다음에 아니오가 염화칼륨이랑 물이겠지. 그러면 얘네들 중에서 액체 상태에서 전기전도성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염화칼륨이 저 이온결합 물질이잖아. 이온결합 물질이기 때문에 염화칼륨이 액체 상태에서 전기전도성이 있는 거 B에 해당하는 것이고 아니오라고 되어 있는 게 물이에요. 순수한 물은 전기 안 흘러. 그래서 진짜로 뭐 물에 젖으면 이렇게 막 감전된다고 그러잖아. 근데 증류수로 손을 씻고 아무리 만져도 감전될 일이 없어요. 증류수가 이제 순수한 물이잖아. 다른 거 안 섞여 있는 물. 그런 거는 전류가 흐르지 않아요. 물 속에 이온이 있어야지만 전류가 흐를 수 있는 것이야. 자, 그러고 보니까 A와 C는 화합물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A가 흑연이고 그 다음에 C가 물이잖아. 물은 화합물이 맞지만 흑연은 화합물이라고 부르진 않죠. 그래서 기억이 틀린 거고요. 니은의 고체 상태의 B라고 하는 건 염화칼륨이죠. 염화칼륨은 외부의 충격에 쉽게 부스러진다는데 염화칼륨이 뭐니까 이온결합 물질이니까 외부의 충격에 쉽게 부스러진다 그러면 맞는 말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니은은 맞고 다음에 디귿에 C는 B에 비해서 녹는점과 끓는 점이 높다라고 하는데 염화칼륨은 실온에서 고체고 물은 액체죠. 따라서 물이라고 하는 녀석은 녹는 점과 끓는 점이 더 낮은 거야. 낮으니까 액체 상태로 존재를 하는 거죠. 그래서 맞는 거는 니은밖에 없네요. 되나요? 좀 어렵니? 이런 문제? 일단 흑연이 전기전도성이 있다는 걸 잘 모르면 조금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긴 하죠. 물을 얼린다고 해서 전기가 통하거나 그러진 않아. 그래요. 다음 3번. 암모니아와 메테인의 전자 배치의 공통점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라고 했는데 야, 이 문제 어려운 문제인데 혹시 저는 4번이라고 풀었습니다. 는 없냐? 아무도 안 풀었나? 그래요. 이 문제 정도 되면 이제 진짜 실력 탄탄에 나올 만한 그런 문제긴 해요. 자, 암모니아라는 녀석이 있고 메테인이라는 녀석이 있다고 하네요. NH3 농협 3번. 자, 그리고 메테인은 CH4. 얘가 왜 그러냐면 H는 전부 다 전자가 하나씩밖에 없죠. 하나씩밖에 없는데 N은 몇 번이니? 10. 아, 아니다. 7번. N이 7번이야. N이 7번이고 탄소는 그거보다 하나 앞에 있는 6번이야. 그러다 보니까 얘는 원자과 전자가 4개 있는 애고 얘는 5개가 있는 애라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얘는 3개만 더 있으면 되고 얘는 4개가 더 있어야 돼. 그래서 수소 3개랑 결합한 거고 4개랑 결합을 한 거고. 근데 얘네들이 전부 다 비금속 원소들이잖아. 그러다 보니까 공유결합을 한다고. 공유결합을 하는데 얘는 그러면 공유결합이 총 몇 쌍이 나올까? 질소라는 녀석이 수소를 하나씩 잡아올 때마다 팔을 하나씩 뻗어요. 하나 뻗어서 하나 잡아오고 또 저쪽에 가서 하나 잡아오고 또 팔을 하나 더 뻗어가지고 잡아오면 공유전자쌍은 얘는 몇 개? 3쌍. 3쌍이라고 알 수 있고 그러면 비슷한 방법으로 얘는 그러면 공유전자쌍이 몇 쌍 있을까? 원자과 전자가 몇 개 있니? C. 탄소가 6번이니까 원자과 전자 4개. 총 가지고 있는 전자는 6개지만 1주기에 그러니까 첫 번째 껍질에 2개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 껍질에 있는 거는 4개밖에 없잖아. 그래서 얘가 만들 수 있는 최대의 공유 전자 쌍이라고 하는 건 4쌍이 되는 것이야.
내가 하나씩 내놔야지 공유전자쌍을 하나 만들 수 있잖아. 그러다 보니까 최대로 만들 수 있는 게 4개다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공통점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라 그랬는데 공유전자쌍 수는 일단 다르네. 그치? 위에 거는 3쌍, 아래 거는 4쌍이니까 서로 다르죠. 기억은 아니고. 니은에 중심 원자의 전자가 배치되어 있는 전자 껍질의 수. 중심 원자의 전자가 배치되어 있는 중심 원자라는 게 그러면 뭐냐면은 여기서는 얘는 질소, 얘는 탄소가 중심 원자가 되는 것이야. 나머지 이렇게 팔 뻗어가지고 수소를 이렇게 가장자리에다 잡고 있는 형태가 되거든. 그래가지고 중심 원자라는 건 N, C 요거를 얘기를 하는데 얘네들의 전자 배치는 그러면 어떻게 될까? 전자 배치는 당연히 이 수소에서부터 공유전자쌍을 만들어가지고 3개를 더 받아왔으니까 10개 2개, 8개 해가지고 차 있는 그런 형태가 될 거고 얘도 마찬가지로 2개, 8개 가득 채워놓은 그런 형태가 된다는 것이죠. 요거를 만들고 나면 되겠나요? 그림을 그려볼까? 그래요. 위에 거를 그리면 원래 질소라는 녀석이 중간에 있었는데 요 안에 전자가 2개가 존재를 하고요. 전자를 파란색으로 그려보도록 하죠. 전자가 2개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평상시에는 원래는 총 전자가 7개니까 5개가 자기 걸로 있었어. 자기 걸로 있었는데 3개 있고 4개, 5개 이렇게 있었어. 이렇게 있었는데 심심하단 말이야. 나 3개만 더 있으면 좋겠는데 해가지고 어떻게 꼬시느냐? 수소를 꼬셔와. 수소를 꼬셔와서 여기다가 너 일로 와봐 수소 해가지고 수소 그 중간에 양성자가 있고 얘가 원래 가지고 있던 전자가 하나 있었지. 전자 하나를 나도 너한테 하나를 제공해 줄 테니까 너도 나한테 하나를 제공해 줘. 대신에 이렇게 2개라고 묶은 녀석 이거는 너도 갖고 너도 갖고 나도 갖는 거야 라고 이렇게 하는 게 공유전자쌍이거든. 그래서 이런 거 하나 생기고 그럼 전자가 하나 더 늘어난 셈이지. 질소 입장에서 여기다가도 또 하나가 붙어요. 그래서 H에 여기도 전자가 하나 추가되고 그 다음에 이쪽에도 전자가 하나 추가가 되면 총 질소 입장에서는 안쪽에 2개 있고 바깥쪽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가 있는 그런 것이 된다는 거야. 그게 바로 이 NH3고 CH4만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중간에 C가 있고 수소가 이쪽에 위에 하나 더 붙어 있는 그런 형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공유전자쌍이 4쌍이 되는데 어쨌든 중심 원자 이 질소든 탄소든 간에 이렇게 하고 나서 보니까 두 번째 전자 껍질까지 가득 차 있는 그런 형태로 전자 배치가 돼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전자 껍질의 수는 2개로 서로 갖게 되는 거고요. 다음에 디귿에서 중심 원자의 가장 바깥 전자 껍질이 배치되어 있는 전자 수도 8개로 둘 다 같게 됩니다. 그래서 답은 니은 디귿을 골라줘야 된다는 거죠. 이 정도까지 이해했으면 이온결합, 공유결합이 다 이해가 됐다고 보면 될 것 같아. 설명이 이해가 돼도 이해가 된 거예요. 알겠죠? 수업 시간에 다시 뭐 이런 비슷한 이야기를 들으면 아마도 다 기억이 날 것이야. 걱정하지 마세요. 자, 그러면 거기 있는 두 문제, 마지막 두 문제 4번은 답이 뭘까요? 그래요. 맞아요. 뭐 맞아요, 맞기는. 자, 4번의 답은 3번이에요. 왜 3번이냐면요. 세 가지 원자 A에서 C의 전자 배치를 모형으로 나타낸 거라고 하네요. 1번, 3번, 8번이니까 A는 수소, B는 리튬, C는 산소.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죠. 자, A와 C가 결합한 화합물의 화학식은 AC2라고 돼 있는데 사실은 C라는 녀석은 전자가 2개가 더 필요해. 근데 A가 줄 수 있는 건 하나밖에 없어. 따라서 C 하나당 A 2개씩 결합을 해야 될 거야. 그래서 A2C가 돼야 되겠죠. AC2가 아니고. 그래서 기억은 틀린 거고요. 니은에 B와 C가 결합할 때 전자쌍 2개를 공유한다고 했는데 아무리 때려 죽여도 B는 원자과 전자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두 쌍을 공유를 할 수가 없는 거야. 자기가 뭔가 하나 내놔야지 공유 전자쌍을 하나 만들지. 그럴 거 아니니. 그래서 뭐 안쪽에 있는 전자 껍질에 있는 거 이런 거는 못 꺼내준단 말이야. 바깥쪽에 있는 원자과 전자 제일 바깥쪽에 있는 껍질에 있는 것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니은에 나와 있는 B와 C가 결합할 때 B가 아무리 해도 두 쌍을 제공할 수가 없어서 전자쌍 한 개만 공유한다라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B가 2개가 와요. C 하나랑 B 2개가 결합을 하게 되는 거죠. 다음에 디귿. 실온에서 A와 C의 화합물은 분자로 이루어져 있고 자, A가 수소고 C가 산소였죠. 수소랑 산소가 결합해서 만들어지는 건 물이잖아. 그렇지? 물은 분자로 이루어져 있고 그렇죠. 물은 분자로 공유결합이니까 분자로 이루어져 있고 B와 C의 화합물은 뭐가 되느냐면요. 이온결합 물질이 돼요. 이온결합 물질이 되면
아까 여기 세 가지로 나뉜다 그랬잖아. 금속 결합에 의한 금속, 그리고 이온 결합에 의한 것, 그 다음에 분자,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뉜다 그랬는데 이 경우에 B와 C의 화합물은 이온 결합 물질이니까 결정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러면 이거는 맞는 얘기가 되는 거죠. 분자로 이루어져 있는 게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다음에 5번에 이산화탄소의 화학결합을 모형으로 나타낸 것인데 탄소와 산소 사이에 각각 이중결합을 형성하는 까닭 뭐냐 하면요. 탄소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원자과 전자가 4개가 있다고 4개가 있으니까 이 4개를 어디다 갖다 다 팔아야 돼. 다 팔아야 되는데 산소 2개랑 결합하지. 그러면 내가 4개가 있으니까 야 산소 넌 2개를 나한테 줄 수 있잖아. 그럼 나도 너한테 일단 2개를 줄게. 그리고 산소 1명을 더 데려와. 해서 이쪽 팔에도 탄소는 2개씩 내밀어서 잡는다는 거지. 산소는 이쪽 옆에서 여기 있는 두 팔을 잡고 이쪽 옆에서 두 팔을 잡아서 그렇게 해서 결합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요거를 뭐라고 얘기를 해주면 되느냐면은 산소의 원자과 전자는 6개, 탄소의 원자과 전자 수는 4개이므로 그 중에서 탄소는 공유결합에 4개를 사용을 할 수가 있고 산소 같은 경우에 2개를 더 얻으면 되는 거잖아. 2개를 사용할 수 있다. 따라서 산소 하나랑 탄소 하나는 2개까지만 사용할 수 있으므로 탄소 입장에서는 산소 1개가 더 필요하다 정도의 그런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각각 이중결합으로 2개씩 나눠 가져간다. 그렇게 해주면 되겠어요. 자, 중단원 정복이라는 부분이 나오는데 사실 중단원 정복이 이게 문제가 뭐 특별히 더 어렵거나 그러지는 않더라고. 풀어봤지? 뭐 어떻지? 그래요. 이 부분은 잠깐 좀 점프를 하고 좀 킵해뒀다가 마지막에 우리 이 2달치를 다 끝나고 한 방에 몰아가지고 복습하면서 쭉 풀어보도록 하겠고 자 보자. 우리가 1시간 10분 아직 한참 남았어요. 수업 시간은. 그래요. 아이고 깜짝이야. 거의 다 된 줄 알고 놀랐어요. 자 넘어가서 이제 지각과 생명체 구성물질의 결합 규칙성 이 파트를 보도록 하죠. 무슨 얘기했었냐면 규산형 광물 얘기했던 그 파트야. 자 55페이지를 보세요. 내신 쑥쑥 또 이제 쑥쑥 올려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 문제. 사람을 이루는 원소의 질량비를 나타낸 거래요. 그래. 그럼 사람이면 제일 많은 게 뭐였죠? 산소죠. 산소. 그렇지? 뭐 물이 제일 많으니까 물 중에서 수소보다는 산소가 훨씬 질량이 크죠. 그래서 C가 산소가 된다. 따라서 B는 뭘까? 그 다음에 나오는 거. 그렇지. B. 그 다음에 나오는 게 탄소고 그 다음 A는 뭘까요? 그렇죠. 초가 다 나왔어. 탄소, 수소, 산소인데 그 중에서 산소가 제일 많더라. 그 정도로 기억을 해주면 되겠어요. 자, A에서 C에 대한 설명으로 오는 것은 A는 탄소 아니죠. A는 수소고 B를 기본으로 하여 규산염 광물이 만들어진다. 갑자기? 탄소? 아니죠. 규산염은 Si하고 O하고 두 가지야. 실리콘하고 산소하고 이 두 가지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게 규산염 광물이죠. 다음에 C는 빅뱅 우주 초기에 생성되었다 라고 했는데 산소는 아니에요. 초기는 수소하고 헬륨 두 가지만 생성이 됐죠. 다음에 4번에 A와 C는 주로 사람의 몸에서 물을 구성한다. A가 수소고 C가 산소니까 맞네. 수소랑 산소 뭉쳐서 물 구성하는 거 맞구나. 4번이 답이 되는 것이에요. 다음 5번에 B는 탄소라는 녀석은 사람의 몸에서 대부분 무기물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유기물질로 존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유기생명체 또는 탄소생명체 이런 식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2번 지각을 이루는 암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몇 번일까요? 1번. 그렇죠. 지각은 여러 가지 암석으로 이루어져 있다.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 한 가지 종류로만 된 건 아니죠. 암석의 50%는 규산용 광물로 이루어져 있다가 아니라 더 많아. 몇 퍼센트 정도? 앞에 혹시 나와 있는데 수치를 보았나? 98. 92%라는데? 앞에 책에 의하면 뭐 92% 정도가 규산용 광물이래요. 훨씬 많아요. 엄청 많아요. 규산용 광물이. 다음에 디귿. 모든 규산용 광물은 규산염 삼연체 간의 결합 구조가 동일하긴 뭘 동일해? 여기서 배웠었지. 단일사슬, 복사슬, 평면, 뭐 입체 구조 등등등 해가지고 여러 가지 아주 다양한 구조가 있습니다. 따라서 답은 1번이 되겠고요. 3번. 3번의 답은 뭘까요? 방금 누가 3번 그러지 않았냐? 네가 그러냐? 그래. 3번이 맞아요. 3번이 맞는데 자 보면 얘가 원자 핵이 있고 전자가 거기 몇 개 있는 걸로 그려져 있니? 두 번째까지는 굳이 안 세봐도 돼. 제일 바깥쪽 것만 세보면 돼. 그렇지. 14개야. 14개. 14개면 14번이 뭐였죠? 갑자기. 주소.
훌륭해요. 규소예요. 규소를 얘기하고 있는 거야. 얘가 14번이니까 규소다 생각하고. 자, 규소의 전자 배치이다 맞고. 원자과 전자의 수는 4개이다 맞고. 지각에 가장 풍부한 원소이다는 틀렸지. 왜? 지각에 가장 풍부한 건 산소야. 산소가 제일 많고 두 번째가 규소거든. 그래가지고 3번이 틀린 말이 됩니다. 규산형 광물을 이루는 주요 원소 맞죠? 규소하고 산소하고 두 가지예요. 주요 원소는. 산소와 공유결합을 해서 규산염 삼연체를 이룬다. 맞죠? 왜? 규소는 비금속, 산소도 비금속이니까 공유결합하겠지 뭐. 그렇게 생각해주면 되겠어요. 야, 어때? 이 문제 푸니까 조금 낫나? 아니면은 아니 그대가 하나도 모르겠어요라고 얘기할 때마다 제 가슴이 무너져가지고 그래서 한번 물어봤어요. 4번 그림은 규산염 삼연체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중간에 있는 녀석이 뭐라고요? B가 규소, A가 산소입니다. 빨간색으로 그렇게 바깥쪽에 있어요. 자, A는 규소이고 B는 산소이다. 헛소리 하고 있죠. 기억은 틀렸고. 니은에 A는 마이너스 2가의 음전하를 띈다 라고 하는데 이거는 어떻게 알면 될까? 산소잖아, 산소. 산소라는 녀석은 어떻게? 보통 이온이 되면 O, E 마이너스. 맞는 얘기가 되는 것이야. 이가 음전하를 갖는다. 이게 이가 음전하야. 이가 음전하를 갖는다. 그러면 니은은 맞고. 다음에 디귿. 규산염 삼연체는 전기적으로 중성이다. 왜 아닐까요? 그렇죠. 그런 내용이 앞에 나와 있었나? 여기 바로 왼쪽에 보면 규산염 삼연체의 구조라고 해가지고 똑같은 그림이 나오고 거기 보면 동글뱅이 1, 2, 3, 4번 해가지고 아래쪽으로 쭉쭉쭉쭉 내려가는 단계가 있잖아. 몇 페이지 보냐면 54페이지에 54페이지 그림에 있어요. 거기 보면 규산염 삼연체는 플러스 4인데 산소는 마이너스 2라서 그런 애들이 4명이면 마이너스 4잖아. 제로가 아니라 마이너스 4다라는 뭐 그런 얘기예요. 규산염 삼연체의 전기적 성질은 그래서 마이너스라는 얘기죠. 음전하를 띈다라는 그런 얘기까지 잠깐 봐두면 되겠어요. 답은 2번, 4번의 답은 2번이 되겠죠. 다음 5번. 투명하고 육각기둥 모양의 결정형이 나타나고 규소와 산소만으로 이루어져 있고 규산염 삼연체가 망상구조를 이룬다. 망상구조라는 게 뭐냐면 입체구조야. 입체구조를 이루고 있다는 뜻이거든. 그러면 그것은 무엇일까? 석영이에요. 석영 같은 게 석영광산이라고 혹시 내가 전에 얘기한 적 있냐? 그 무슨 게임 같은 거를 하다 보면 뭐 광산에 들어가서 이렇게 뭐 하는 뭐 꼭 마인크래프트 아니더라도 그런 게임들이 많잖아. 그런 게임들에 들어가면 항상 석영광산에 들어가면 뭔가 이렇게 삐쭉삐쭉하고 이렇게 반짝반짝하는 그런 광물 모양으로 이렇게 기둥 모양으로 뚝뚝뚝뚝 이렇게 박아놓은 것 같은 그런 거를 전형적으로 그려놔요. 근데 진짜 석영은 자연 상태에서도 그렇게 육각 기둥 형태로 탁탁탁탁 이렇게 꽂혀 있는 그런 형태로 돼 있어요. 마치 나 보물이에요 라고 이렇게 외치는 것처럼 그런 형태로 되어 있답니다. 하지만 뭐 석영이 그렇게 막 비싼 보물은 아니야. 흔해서 그래. 자, 6번. 어느 광물의 결합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이거 보아하니까 어떤 식으로 결합한 것 같나요? 그렇죠. 단사슬 구조. 일렬로 쭈루루룩 연결되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죠. 단사슬 구조 맞고요. 규산염 삼연체 간에 산소 3개를 공유하는 게 아니라 산소 몇 개? 1개. 1개씩 공유해요. 규산염 삼연체 간에 원래 이게 산소 4개가 있어야 되는데 요거 2개가 딱 붙으면 산소 하나 떨어지면서 7개만 존재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1개를 공유한다라고 표현을 하게 되는 거죠. 대표적인 광물로는 휘석이 있어요. 그치, 휘석. 그래요. 단사슬 구조의 대표는 휘석이죠. 다음에 7번을 보니까 이번에는 요거는 어떤 모양? 무슨 구조? 판구조. 그렇죠. 판상이죠. 판상구조 맞네. 규산염 삼연체가 얇은 판 모양으로 결합하였네. 맞고 어디에서 주로 볼 수 있는 결합 구조니? 그렇죠. 흑음모. 흑자 들어가면 이렇게 층층층층 쪼개져요. 흑연, 흑음모 이런 애들. 그래서 기억 니은만 골라주면 되겠고요. 8번에 암석을 이루는 광물을 규산염 광물과 비규산염으로 했더니 A는 그러니까 규산염 광물이 된다는 거겠지. 92% 차지하니까. 자, A에 속하지 않는 것은 방해석이에요. 방해석인데 이거 어떻게 알았니? 앞부분에 혹시 이 53페이지에 있는 53페이지에 개념 쏙쏙 오른쪽에 암기꼭이라고 보이니? 암기꼭 하래. 암기꼭. 규산염 광물의 결합 구조와 그래서 독립형은 감람석이요, 단사슬은 휘석, 복사슬은 각섬석, 판상은 흑음모, 망상은 석영, 장석 이런 애들이 있다고 하는군요. 이런 애들이 대부분 규산염 광물인 것이고 여기에 없는 애들은 규산염 광물이 아닌가 봐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줘도 크게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8번은 답이 2번이 되고요. 다음에 9번 사람을 구성하는 원소 중 가장 비율이 높은 것은 산소고 탄수화물, 단백질, 지질 등의 유기물은 탄소화합물로 이루어져 있다 해서 4번을 골라주면 되겠죠. 다음에 6번이네. 6번이면 10번 문제예요. 10번에 뭔 소리야? 10번 문제에 보면 마음이 급해서 자 거기 보면 6 플러스라고 돼 있잖아. 원자핵에 6이라고 써 있는 걸로 봐서 이거 원자번호 6번 탄소를 얘기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돼요. 원자과 전자는 4개가 있네요. 따라서 최대 4개의 원자와 결합이 가능하다라고 하면 이건 맞는 얘기야. 왜? 결합에 써먹을 팔이 4개가 있는 셈이야. 원자과 전자 수가 곧 8의 개수니까. 그러면 6개가 원자과 전자 수가 6개가 있다. 그러면 6개를 결합할 수 있나요? 가 아니라 2개만 결합을 하면 돼. 왜? 2개를 더 얻어오는 사실은 정확히 따지면은 더 얻어올 수 있는 게 몇 개를 더 얻어올 수 있느냐 그걸로 생각을 해주면 되거든. 그렇게 생각하면 이 탄소라는 녀석은 4개밖에 없으니까 4개를 더 얻어올 수 있다. 즉 한 개씩 얻어온다 그러면 4개랑 결합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된다는 거예요. 니은에 산소, 수소, 질소 등과 결합하여 유기물을 만든다? 맞겠지 뭐. 그렇죠? CHON 아니겠어? 천 되는 거죠. 다음에 수소 원자 4개와 공유 결합하여 메테인 분자를 형성한다. CH4 이게 메테인이었죠? 그래요. 4개 공유 결합으로 돼요. 5번 다 맞네요. 기억, 니은, 디귿 다 맞습니다. 11번에 그림 가와 나는 서로 다른 종류의 탄소화물의 일부를 나타낸 것이다. 가는 사슬 모양, 나는 가지 모양? 가지 모양은 아니잖아. 그렇지? 이거를 뭐라 그러니? 가지 모양 아니고 고리 모양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기억은 틀렸고요. 다음에 니은에 탄소 원자 한 개는 최대 4개의 원자 결합할 수 있다. 위에도 나왔지만 맞는 말이고요. 디귿 탄소는 복잡한 유기물을 만드는데 유리하다. 유리하잖아. 그렇죠? 맞는데? 뭐지? 혹시 기억이 맞는 건가? 잠깐 나는 가지 모양 구조이다. 응? 불리하다라 나와 있는데. 불리하다고? 지금 유리하다라고 나와 있어요? 전 유리하다고 나와 있는데요. 저 불리하던데. 어머나 신기해라. 이상하다? 나 불리하다라. 난 불리하던데. 뭐지? 자, 이거 원래는 유리한 게 맞아. 유리하다가 옳은 말이야. 알겠지? 근데 답이 2번이잖아. 유리하다가 옳은 말이고 그대는 불리하다니까 당연히 2번이 답이 맞겠지? 쌤 답은 뭐라 나왔는데? 몰라? 이거 문제가 있어. 어쨌든 야 됐어. 유리한지 불리한지 책에 따라 다르긴 한데 잘 기억을 할 때 이거 탄소화물을 확장하는 되게 유리해. 되게 유리하기 때문에 굉장히 큰 분자량을 갖는 것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괜찮아. 유리한지 불리한지만 잘 알면 되지 뭐. 그래요. 탄소는 유리해요. 그런 거 화합물 만드는데. 그래서 나도 이거 보다 뭐지? 유리한데? 자, 12번. 탄소가 생명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까닭을 탄소의 전자 배치와 관련지어 서술하시오. 그러면 딱 한마디만 써주면 돼요. 원자과 전자수가 4개다. 원자과 전자수가 4개다 보니까 결합을 4개나 할 수 있어요. 사실 4개보다 더 많이 결합할 수 있는 거 없어. 왜? 얘가 8개가 기준이다 보니까 플러스 1, 플러스 2, 플러스 3 해봐야 어차피 1개, 2개, 3개랑만 결합할 수 있는 거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도 각각 1개, 2개, 3개랑만 결합할 수 있거든. 플러스 4가 그나마 제일 많이 팔을 뻗을 수 있는 녀석이 되는 거죠. 다음에 실력 탄탄 1번. 이거 뭐 이렇게 표를 이렇게 숫자를 잔뜩 줘놨어요. 자, 가나 다가 지구, 지각, 사람을 이루는 원소들이라고 하네요. 보니까 어때? 철이 제일 많은 녀석을 보니까 아마도 다는 이거 지구의 구성이겠구나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가랑 나 중에서 두 번째로 많은 게 탄소인 게 아마도 생명체일 거고 규소인 거는 지각이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가는 지각, 나는 사람, 다는 지구 이 정도로 이어줄 수 있을 겁니다. 그러고 나서 기억을 보니까 가는 지구, 다는 사람에 해당해. 뭔 소리야? 틀렸고요. 니은에 나의 유기물은 탄소화합물로 이루어져 있다. 맞죠? 생명체 쪽은 다 탄소화합물이 위주로 되어 있죠. 니은 맞고. 디귿에 지구와 지각에는 공통적으로 산소가 가장 많아? 아니에요. 철이 더 많네요. 지구는. 그래서 맞는 거는 니은밖에 없습니다. 2번 그림 가는 규산염 삼면체 구조를 나는 A와 B 중 한 원자의 전자 배치를 나타낸 것인데 이제쯤이면 이제 외울 때도 됐어. 14번이면 뭐라고요? 규소라고요. 규소. 자 그러면 기억에 나는 가의 A에 해당하는 게 아니라 B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기억 틀렸고 B는 최대 4개의 원자가 결합할 수 있는 거 맞고요. 그 다음에 가의 2개의 Mg2+가 결합하여 만들어진 감람석은 반사슬 구조이다
라고 하는군요. 근데 감람석이 단사슬이었나? 단사슬이 뭐였는데 휘성? 그렇죠. 휘석이죠. 그러니까 단사슬 구조는 아니에요. 감람석은 무슨 구조였냐면은 아유 외우는 거 빡세. 첫 번째 거. 독립형 구조, 독립형 구조예요. 그래요. 저도 사실 저건 다 못 외워요. 다 못 외우지만 그대들은 외우길 바래. 자, 그래서 답은 2번이다 라는 겁니다. 3번에 그림 가에서 사는 서로 다른 규산형 광물의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그럼 가가 독립형이고 나가 단사슬이고 다는 복사슬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감람석의 결합 구조는 가이다. 맞네요. 맞고 니은의 나는 단사슬 구조, 다는 판상 구조가 아니라 복사슬 구조니까 니은은 틀렸고 디귿에 일반적으로 가보다 다가 풍화에 강하다라고 돼 있는데 이건 왜 그러냐면 얘네들이 면적이 바깥이랑 닿는 면적이 넓으면 넓을수록 풍화가 잘 일어나. 그렇기 때문에 저 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산소 4개가 다 제일 바깥으로 노출이 돼 있잖아. 근데 다 같은 경우에는 산소 중에 4개 중에 적어도 하나 이상은 다 어떻게 안쪽에 들어가 있는 형태가 되는 거지. 다른 녀석이랑 같이 결합이 돼 있잖아. 그래서 직접적으로 뭐 그 바람과 돌과 뭐 물에 직접적으로 닿지 않기 때문에 아무래도 풍화에는 가가 약하고 다가 그나마 풍화에는 좀 더 강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디귿은 맞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리을에 가에서 다로 갈수록 사면체 간에 공유하는 산소의 수가 증가한다. 이것도 맞는 얘기예요. 그렇죠? 왜? 나에서는 2개가 붙으면 1개씩만 공유를 하는데 다에는 그거 말고 윗줄에도 붙기 때문에 3개가 결합을 하게 되면 산소 개수가 4 곱하기 3보다도 더 크게 줄어든다는 것이야. 뭐 여튼 그런 얘기가 되겠어요. 자, 그래서 답은 5번이고요. 4번에 그림 가와 나는 유기물 중 탄수화물과 단백질 일부의 모형을 나타낸 것이래요. 자, 보니까 질소가 있는 녀석이면은 그게 뭐야? 탄수화물이야, 단백질이야? 초하고 촌이 있었잖아. 촌, 그렇지. 질소가 들어가면 그게 단백질인 거야. 따라서 가가 아니라 나가 단백질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고, 그러면 가는 탄수화물이겠네요. 문제에서 이제 탄수화물과 단백질 일부의 모형을 나타낸다고 했으니까. 자, 탄소 원자의 결합 규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기억, 탄소 원자끼리 공유 결합을 할 수 있다. 할 수 있어. 있고, 니은에 탄소 원자는 단일 결합만 할 수 있다. 그런 게 어딨어. 이중 결합, 삼중 결합 하고 싶은 대로 다 해요. 그 다음에 다양한 모양의 탄소 골격을 만들 수 있다. 만들 수 있죠. 심지어 축구공 모양도 만들 수 있어. 그랬었죠. 그래서 기억이랑 디귿이 일단 맞고, 리을을 보니까 탄소 결합 사이로 다른 원자를 받아들일 수 없다? 받아들일 수 없기는 왜 없어? 그 사이에 질소도 버젓이 끼어 들어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리을은 틀린 말이 됩니다. 답은 1번이 되겠네요. 아유, 훌륭해요. 훌륭해요. 하나 더 할 수 있겠어. 내신 쓱쓱. 그래서 다음 시간부터는 또 이제 진도를 나가도록 할게요. 진도 나가는 게 훨 낫지 않냐? 문제 푸는 것보다? 그래도 문제를 풀어야 기억에 남는다고. 휘성아? 그쵸? 표정이 안 좋은데? 여튼 그래요. 힘내. 다음 비 안 와요. 비 안 오고 다음 주 금요일쯤에 우리 그래도 또 한 달 동안 열심히 공부했는데 또 그냥 넘어가기 좀 섭섭하잖아. 그래서 다음 주 금요일이나 쯤 해가지고 수업 빠지지 말고 잘 오세요. 알았죠? 네. 아니 수업 잘 오면 뭐 좋은 거 있겠지 뭐. 뭐 그걸 꼭 말로 해야 하나. 수업 빠지지 말고 꼭 오세요. 61페이지. 아 왜? 힘드니? 네. 안 돼. 그래도 30분까지 수업인데 오늘 너무 문제만 풀었나 봐. 네. 그런 느낌이 살짝 드네요. 그대들 문제는 어떻게 다 풀어 오셨나? 네. 끝까지? 73페이지까지? 조금만 안 풀었어요. 그래요. 못 푼 거죠? 안 푼 거 아니죠? 그래? 나 어제 3시간 이상하다. 여긴 강의 들었는데 3시간 동안 품? 아니. 그러니까 무슨 공부인데? 영어도 하고 국어도 하고 이것도 하고 수학도. 그래요. 알겠어요. 그러면 오늘 수업은 조금 일찍 끝내줄게. 일찍 끝내주는 대신에 뭐냐면 이거 73페이지까지 진짜 안 풀어오면 안 돼요. 그리고 못 풀겠다라고 하는 말은 변명이야. 유튜브를 꼭 한번 더 보세요. 더 보시면 거기 나오는 내용들이 다 나오거든요. 꼭 풀어오세요. 꼭 풀어오시고 저는 다 풀었는데요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숙제를 일찍 끝내주잖아. 무려 10분이나 일찍 끝내주는 걸 77페이지까지 풀어서 4페이지만 더 수능 맛보기라는 단원이 있어. 그래서 여기
부분을 좀 풀어오시면 되겠습니다. 고생 많았어요. 고생 많았고. 네, 계세요. 단사슬 구조. 단사슬 구조는 안 까먹겠구만.